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한 농촌 들녘에 내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한 폭의 멋진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추수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채색될 일명 논아트인데요. 올해로 5년째 이어지면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시 별량면 복림리 들녘.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거대한 그림으로 들판에 옮겨졌습니다. 바로 옆 논에는 2023 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어인 정원에 삽니다가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소재를 들녘에 새겨 올해로 5년째인 일명 논아트는 페루의 나스카 라인을 연상케 하는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내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색깔의 유색별을 미리 정해놓은 밑그림에 맞춰 심으면 추수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주제를 내서 올해는 캐릭터가 뭐 좋겠는가 선정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주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국제정원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별량의 논아트는 황금들녘에 수놓은 멋진 그림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SNS나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침체된 농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농업 경관 이미지 조성 사업으로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 그 활성화시키다 보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도 좀 돌아오고 그런 이제 희망찬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다양한 소재를 논아트로 표현하고 그 주변의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 부스도 함께 설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별량면의 논아트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광양시와 시의회가 절충안에 합의하고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은 어제 공동 담화문을 통해 만 19세 이하 시민들에게는 70만 원씩,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7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이고 다음 달 30일부터 광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40억 원 늘어난 575억 원으로 시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2023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23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 도시로 최근 현장 평가와 서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여수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2023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내년 4월 진남 경기장 일원에서 전 세계 30여 개국 500여 명의 선수 등 모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척추 시술을 받고 감각 마비나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병원 측은 책임 인정은커녕 수술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도 않아 피해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저려 순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은 61살 권태자 씨. 척추 디스크 파열로 인한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고 협착증을 개선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왼쪽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왼쪽 발목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게 권 씨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치료는커녕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더 많은 치료비를 지출한 권 씨는 결국 수술 1년여 만인 지난 4월 왼쪽 다리 신경 손상이라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걸음을 못 걸어서 그 애를 먹는 게 감각도 없어. 이거 꼬집어도 패도 아픈가 안 아픈가 몰라.
권 씨 측은 병원의 시술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수술 결과 설명과 의료사고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권 씨의 상태가 내원 당시부터 좋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압니까? 그래서 6개월 또 기다렸죠.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도중에 시술할 때 신경을 건드려 보면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떨지 마라. 그런데 취재진은 권 씨 측의 1인 시위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병원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올해 1월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 내원했다가 척추관 협착증 시술에 회당 60만 원의 관절 주사까지 맞았다는 이 여성도 수술 한 달 뒤부터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쪽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수술 집도의에게 항의했지만 수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수술 경과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입소문을 듣고 해당 병원을 찾아 척추관 협착증 시술을 받았다는 이정근 씨도 권 씨와 비슷하게 발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지만 집도의는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한 30만 원 돈 들어가요, 저도. 좀 지켜보자.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이걸. 취재진은 집도의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집도의는 법적 대응 외에는 해명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피해 호소가 속출하는데도 해당 병원 정문에는 여전히 집도의의 수술 경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에 나섰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모 학교 법인이 고등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전 부지를 선정한 뒤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를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감사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교육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가 항만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포스코가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사 측이 부과한 항만 사용료 39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와 야적장, 항만 부지 등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만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간 외 근로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선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선원 근로감독관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잔여 부지에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 부지를 제공하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전남도와 나주시가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영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국에너지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골프장 부지에 5,2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도 변경을 신청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협약 내용 공개를 요청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사업자인 부영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불가 입장을 지켜왔는데 공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 간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마저 공개를 결정했고
법무부가 전남도와 나주시에 상고하지 않도록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정보 공개 결정 내용을 어제 부영주택에 전달했습니다. 1심하고 2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익이 없다고 법무부도 판단한 거죠. 관련 법령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의 재심 청구가 보장돼 있어 부영이 반발하면 협약을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제3자였던 부영주택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한 이의 제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부영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전라남도에 우선적으로 협약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할지는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결국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부영 측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협약서 내용 안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광주경실련 법률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법적 대응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당장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사회 반발로 나주시가 자녀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부영주택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앞으로 공개될 협약서의 내용에 특혜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에너지공대 부지 확보를 위해 성급한 협약을 작성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킹을 통해 시험 답안지를 몰래 빼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그런데도 학교 측의 보안은 여전히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은 심야 시간 교무실 창문을 통해 최소 2차례나 침입해 교사 개인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교무실 창문 잠금 장치가 열려 있었고 시험 문제가 담긴 교사들의 개인 컴퓨터가 교무실 책상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험 10일 전부터 교무실에 학생과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학교 측의 조치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다 이중잠금으로 되어 있고 보안이 철저하고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 학교는 2018년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험 관리 등 학교 보안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던 겁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학생들의 IT 실력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내부 전산망이나 교사들 개인 컴퓨터에서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학교 측이나 교사들의 수험 관리는 너무도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고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는 재시험도 볼 필요가 있겠죠. 4년 전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당시 광주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견책과 불문 경고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터진 시험 답안 유출 사태. 광주 교육에 대한 불신은 물론 수시 등 대입 전형을 앞둔 지역 수험생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태풍과 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늘고 있지만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호건 전남도 의원은 2018년에 45%에 달했던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6%대까지 떨어졌다며 수산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가의 보험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수산 가공품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수산 가공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11% 늘어난 1조 6,773억 원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생산량도 전년 대비 1,000톤 늘어난 29만 8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작황이 부진해 건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대형 소매점의 할인 행사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가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올해부터 10년간 3조 원 규모로 추진될 초광역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순천만 갯벌 힐링 치유센터 건립 등 순천시가 발굴, 건의한 국비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대통령의 호남 지역 관심 사항인 순천 원도심 르네상스 정원 프로젝트 사업 990억 원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전남도가 함께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열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순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선보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박람회 시금시설 운영을 위한 순천의 대표 맛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운영할 시금 판매 시설의 대표 메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특히 시민들이 뽑은 순천의 대표 음식들이 정원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순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